일단 제일 처음에 할 거는 이제 이렇게 멍석말이 롤링. 네. 이미 좀 어떻게 할지 짐작이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네, 요 이제 수치값을 이제 어떻게 설정하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죠. 네. 기능은 요거 밴드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일단 이제 처음부터 해보면은 일단 뭐 큐브로 하죠. 큐브를 생성해 주시고요. 일단은 길게 가야 되니까 사이즈 X를 1000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Y는 한 14 정도로 얇게 해볼게요. 그다음에 Z는 그대로 뭐 200으로 뭐 그냥 가면 되겠고. 그다음에 일단 고르드 쉐이딩 라인으로 볼게요. 세그먼트가 있어야지 이제 그 휘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 X축 세그먼트를 한300 정도 해서 일단 부드럽게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뭐 가장자리가 너무 딱딱하면 좀 그러니까 필레를 그냥 체크하고 기본 값으로 갈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됐고 그냥 고르드 쉐이딩으로 다시 보셔야 되고요. 밴드를 생성해 줄게요. 그래서 큐브의 밑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거기 스트렝스 올리면은 휘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무슨 시소 같죠? 지금 각이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돌려줘야 되는데 얼라이먼트를 X축으로 지금 좌우 방향이 휘어질 거니까 X 플러스 지금 얘가 이 방향이면은 여기 앵 그다음에 얘가 좀 딴 버전하고 좀 다르군요. 얘를 Z 거기 코디네이트 가서요. 이거 방향을 돌릴게요. 이거는 밑에 앵글은 돌려봐야 이거 휘어지는 위치만 돌아가는 거고 이 뒷부분 자체를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Z축 로테이션 로테이션 B축에다가 90도 돌려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이 됐고요. 이제 다시 오브젝트 탭에서 스트렝스를 증가하면 밑으로 휘고 이렇게 하면 위로 휘고 그래서 얘를 좀 많이 말아야 돼서 마이너스 한 1500 정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500으로 하고 얘를 여기만 휘죠. 얘를 unlimited 하시면은 이제 계속 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말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코디네이트 가서 얘가 이제 약간 지금은 제자리 각도로 되는데 그 로테이션 비축의 값을 조금씩 올려주면은 얘가 안으로 이렇게 각이 조금 틀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한 93도? 93도 정도 줘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X축
얘를 일단은 저거를 해야 되는구나. 핏, 음, 요게 지금 크기를 일단 맞춰야 되니까 여기 fit to parent 눌러줄게요. 오브젝트에서. 자, 다시 지금 strength는 마이너스 1500. 자, 이제 요만해졌죠? 자, 이제 여기서 그 X축, 예, 지금 여기 말린 상태에서 각도를 93도. 오케이. 그러면 딱 맞아요. 코디네이트 B축 93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두께랑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약간 다르고요. 이게 지금 각이 이렇게 조금 틀어졌어요. 그래서 그 회전축이 이제 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말리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비축의 각도를 좀 증가시키면은 이렇게 롤이 좀 커지고요. 좁히면은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런 값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두께를 좀 얇게 했을 때는 이 각도를 조금 더 낮춰주면 돼요. 뭐 92도나 91도로 더 낮추시면 되고요. 음, 네. 그러면은 자 지금은 요거 이거 지금 돌려도 그대로 있죠? 요거를 바꿔줘야 돼요. 오브젝트에서 아까 이거 리미티드로 바꿀게요. 리미티드로 바꿔주시고 코디네이트에서 X축 이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제 키모션 해보면은 0초에서 일단 X값 0으로 주시고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0프레임으로 가서 쫙 펼쳐질 때까지 쭉 X축 드래그 한 1020? 네. 1020 정도? 오케이. 키를 주시면 되겠네요. 자, 타임라인은 한 120프레임 정도로 보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일단은 쫙 펼쳐지는 뭐 카페트 같은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카페트가 펼쳐지는 거도 되고 뭐 치즈색으로 하면 치즈가 말려 있다가 펼쳐지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펼쳐지는 거를 했는데 반대로 이제 말리는 거를 하려면은 키를 앞뒤를 바꿔주면 되겠죠. F 커브 여기 타임라인 F 커브로 가고요. 요거를 앞뒤를 이제 바꿔주면 되죠. 밴드 포지션 X 요거 선택해서 지금 다 잡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얘를 뭐 그냥 마우스로 좌우를 바꿔줘도 되는데 이동해서 이거 뒤집어 주는 게 있어요. 그 키에 가시면은 키에 가면은 밑에 미러 X라고 있어요. 아래쪽에 눌러주면은 좌우가 샥 바뀌어요.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키모션 앞뒤 순서 바꿔주실 때 그 에펙에도 비슷한 거 있죠? 10호디는
좌우 바꿔주는 거 미러 X, 아래 위 뒤집어주는 거 미러 Y. 이걸로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짜잔, 이렇게 해서 이제 말리는 멍석말이도 할 수 있고요. 자, 간단하지만 요 밴드 설정이 지금 요거 코디네이 핵심은 요거죠. 요 각도. 얘를 어떻게 맞추냐. 요게 제일 관건이에요. 요게 히든키죠. 코디네이트의 비축 각도. 자, 일단은 하나 했고요. 일단 세이브 하시고. 자, 3월 18일이고요. 롤링 밴드 했어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체인 C4D에서 체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이제 또 딱 보면은 기초가 좀 잘 있으신 분들은 좀 짐작이 가실 건데, 이것도 클로너로 만들죠. 근데 이제 관건은 얘가 이렇게 꼬여 있을 때 이게 이제 다이나믹이 문제 없이 잘 인식하고 서로 매달려 있냐, 이제 그 설정이 관건이죠. 잘못하면 얘가 묶여 있지 않고 다 풀려버리고 튕겨나가거나 동작이 뻣뻣해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관건은 요 이제 세부 설정 이걸 잘 이해하고 있냐, 이제 그게 관건이죠. 일단 처음부터 가보죠. 그럼 이제 그 체인 한 개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 렉탕글을 해주시고, 여기 사각 스플라인 조그맣게 가야죠. 위드 값을 100으로 하고 하이트는 40, 둥글게 가야 되니까 거기 라운딩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라운딩이 레디우스 20이니까 뭐 바꿀 거 없죠. 높이의 절반이니까. 그 다음에 얘 두께 만들려면은 이제 서클이 있어야죠. 서클을 생성해 주시고요. 레디우스를 6으로 해서 얇게 보고요. 스위프죠. 제너레이트에 스위프 생성해 주시고, 자, 셔클하고 렉탕글을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고리가 하나 완성되죠. 자, 이거를 이제 스위프를 복제를 해야 되니까 클로너를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스위프를 클로너에 넣어주시면은 짜잔 하고 나오죠. 자, 클로너 선택하시고요. 얘를 일단은 일렬로 놔야 되니까요. 모드를 리니어로 바꿔주시면 되죠. 좌우로 할 거니까 아래쪽에 포지션은 Y는 0으로 하고 X를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 카운트 개수를 13으로 해볼게요. 이게 지금 얘를 홀수계로 해야지 좌우가 각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13이나 15 뭐 그 정도로 하셔야 되고요. 홀수계로. 그 다음에 포지션 X 값을 일단은 이렇게 약간 겹쳐지게 한 3분의 1 정도 겹쳐지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8 정도 해볼게요. 요 거리는 뭐 상황에 따라 이제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는데 얘를 이제 꽈야죠. 네, 이런 형태로 꼴라면 어떻게 해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단계적으로 90도씩 돌려줄 수 있죠. 그 스텝 로테이션. 스텝 로테이션 가면은 거기 P축 얘를 돌려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90도를 넣어주시면은 절묘하게 딱 딱딱딱 돌아가죠. 이제 도미노 할 때 썼던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투사슬이 됐어요. 여기까지 잘 됐나요? 네, 늦게 오신 분들 일단 중간 저장할게요. 네. 자, 3월 18일 다이나믹 체인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좌우에 그 고정고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 기본 모델에 있으니까 토러스로 할게요. 토러스 생성해 주시고요. 도너츠 할 때 많이 했죠. 일단은 그 링 레디우스를 한 40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이프 레디우스를 한 10 정도 해서, 네, 일단 조그맣게 만들게요. 그 정도 하면 되겠고, 그다음 세그먼트는 그냥 지금은 굳이 건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치를 여기 오른쪽 요 정도, 예. 한 55, 50, 한 58 정도 놔볼게요. 예, X값. 오케이. 그 다음에 토러스를 복제, 컨트롤 드래그 복제해서 마이너스 58로 넣어주시면은 되나? 아, 여기 가운데가 아니구나. 네. 좌측으로 그냥 이동할게요. 그래서 왼쪽으로 놓으시면 되겠어요. 좌로 이동. 네, 마이너스 한 750 정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고정고리가 될 거고요. 오케이. 얘가 이제 출렁이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체인에는 리지드 바디, 그 다음에 요거 토러스에는 콜라이더 바디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토러스는 시뮬레이션에 콜라이더 바디를 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해야 되니까 복사, 컨트롤 드래그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클로너 오른쪽 클릭 시뮬레이션에 리지드 바디 주시고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재생하면 조금 난리 날 거예요. 거기 콜리전 탭, 거기 쉐이프가 있죠. 쉐이프 얘를 얘는 이제 움직이는 상태의 어떤 굴곡으로 인식을 해야 돼서요. 무빙 메쉬 이걸로 해주셔야 돼요. 쉐이프를 무빙 메쉬. 일단은 재생하시면은 이렇게 여기 끊어지죠? 안녕 하고 이렇게 일단 정지. 일단은 이렇게 될 거예요. 전부 분리되죠 지금. 이런 상태.
자, 일단 0프레임으로 가고 타임라인은 한 200프레임 정도로 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음, 거기 서클이 있죠? 네, 스위프 아래 서클 선택을 하시고요. 좀 연산을 좀 단순화시킬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엣지랑 포인트를 좀 줄일 거예요. 서클을 선택하시고 거기 지금 오브젝트 탭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그 넘버가 있죠. 요거를 3으로 줄일게요. 3으로 줄여도 지금 뭐 형태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더 낮추면은 조금 각이 좀 보이겠지만 3까지는 큰 영향 없고요. 그 다음에 렉탱글 선택하시고요. 요 앵글이 이제 최소한 요 각도는 다 둥글게 한다는 거죠. 20도로 올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좀 연산을 단순화시키는 거고 약간 각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각이 나왔는데 좀 멀리서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그다음 하나 더. 근데 이제 재생해도 아까보다는 안 끊어지죠? 근데 끊어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렇게 연산을 단순화한 거는 이제 오류가 날 확률을 좀 높인 확률을 좀 떨어뜨린 거고요. 연산을 좀 더 정밀하게 하려면은 이제 요게 또 필요하죠. 여기 지금 다이나믹 태그 거기 매스가 있죠. 매스 탭에 가면은 이제 커스텀 센터 요 커스텀 센터는 이제 그 중심을 위치를 잡는 건데 일단은 커스텀 센터를 체크하면은 요 복제된 물체들의 중심이 각자 자기 기준의 가운데로 확정이 된대요. 그래서 안 끊어지죠? 한번 재생해 보시고 그럼 커스텀 센터를 체크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중심이 자동 계산이거든요. 중심이 자동 계산인데 얘가 그러니까 각 체인의 중심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얘가 막 움직이다 보면은 그 연산상 센터가 좀 이동을 하면서 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센터로 해주면은 그런 오류가 줄어든다 그래요. 자, 잘 고정됐나요? 저번에 했던 그 간판 그 선에 매달리는 거 그거랑 더불어서 또 체인 매달리기 작업에 또 활용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게 또 핵심이야. 커스텀 센터 체크해 두시고 자 이제 재생해 보시면 조금 동작이 조금 뻣뻣해 보이죠? 요거를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이제 연산을 올려줘야 돼요. 계산을. 그래서 컨트롤 D 하시면은 프로젝트 세팅 거기에 다이나믹 탭으로 가서요. 거기 어디냐? 익스퍼트에 보시면 거기 예전에 했던 스텝스 per 프레임 이거를 한 10 이상 10 정도 올려주시고 맥시멈은 솔버는 한 20 정도 올려줄게요. 10 정도 해도 스텝스 per 10 정도 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 20 이상 더 올리면 더 부드럽게 되겠죠.
자, 뭐 이 정도. 15 정도. 이제 이게 올리면 올릴수록 모션이 좀 느려져요. 이게 스텝을 올리면은 렌더링이 점점점 느려지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시면 되고요. 한 12 정도 하시면은 이 정도 이렇게 그게 스텝스 퍼 12 정도로 저는 보면은 이 정도 훨씬 아까보다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작업하실 때 이런 쇠사슬에 매달려서 흔들거리는 이런 간판이나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저번에 했던 스플라인 매달리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체인, 클로너로 체인을 만들어 보면서 리지드 바디에 몇 가지 무빙 메쉬라든가 메스의 커스텀 센터 뭐 이런 것, 그다음에 프로젝트 세팅의 스텝스 퍼 프레임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해 봤어요. 그 다음은 아트적인 작업 하나 볼 건데요. 좀 가까이서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장면이에요. 약간 장미꽃 같은. 근데 여기 이거에 쓰는 사실 기능은 다 배웠어요, 사실은. 자, 오케이. 스플라인을 가지고 스플라인에다가 이제 다이나믹을 주고 터뷸런스로 움직임을 만들고 얘를 익스트루드로 돌출시켰어요. 그게 핵심이고요. 자, 일단 처음부터 갈게요. 헬릭스를 할 거고요. 헬릭스가 상당히 용도가 많죠. 얘를 XZ, XZ로 세워 놓으시고요. 엔드 레디우스를 9cm로 해서 이렇게 가늘게 하고, 그 다음에 엔드 앵글은 한 4,000도 하면 이렇게 권선이 되게 많이 말아지죠. 높이는 이제 딱 붙일 거라서 하이트를 0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C4D에서 혹시 나선형 스플라인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여기 헬릭스로 만들면 돼요. 그 일러스트레이터는 뭐 나선형 툴이 있긴 하지만 에펙은 없죠. 에펙이 아니라 C4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헬릭스가 용도가 꽤 많아요. 전구에 필라멘트 만들 때도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플랜을 생성해 주시고요. 사이즈를 좀 키울게요. 한 600 정도로 위드 하이트를 600으로 줄게요.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약간 내려놓을 거라서 약간 코디네이트 Y좌표 한 -5 정도 내려줄게요. 조금만 내려놓을 거고요. 헬릭스 이 선 자체가 헬릭스가 그 흐물흐물하게 보이게 할 거예요. 흐물흐물하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소프트 바디를 줄 거예요. 소프트 바디, 헬릭스 소프트 바디.
소프트 바디는 그 공, 탱탱볼이나 뭐 튀기는 공 할 때 주로 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랜은 그 지지대 쓰려고 만든 거고요. 얘는 오른쪽 클릭해서 콜라이더 바디 주시면 돼요. 일단 재생하시면은 이제 지금은 뭐 그냥 가라앉아서 뭐 아무 반응이 없죠. 자, 타임라인은 300프레임으로 늘려놓고요. 얘를 이제 소프트를 뭘로 움직이게 하냐면 이제 시뮬레이트에 폴스 가시면 이제 터뷸런스 난기류를 만들 거예요. 터뷸런스를 주시고요. 네. 자, 0프레임부터 재생하시면은 얘가 반응이 있나요? 지금 반응이 없는 거는 약해서 그래요. 터뷸런스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탭 여기 지금 스케일이 0일 때는 거의 없어요. 여기 힘이. 자, 스트렝스를 60 정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20% 올려볼게요. 자, 그 다음 F8 재생하시면은 이제 막 꿈틀꿈틀 되죠? 헬릭스가 이렇게. 여기 막 소용돌이가 치고 있으니까 휘어져요, 선이. 네. 터뷸런스 스트렝스를 한 68 정도로 조금 더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는 얘가 이제 그 힘의 방향이 바뀌는 주파수죠. 이게 프리퀀시는 80 정도, 75나 80 정도로 조금 낮출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이렇게 꿈틀꿈틀 되는 상태고요. 얘를 이제 길게 뽑아줄 건데 일단은 좀 얘가 이제 그 면이 들어가면은 재생이 느려지니까 예, 요거를 좀 빠르게 보려면 베이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이나믹 헬릭스의 다이나믹 태그 선택하시고요. 거기 캐시 탭으로 가서 그 베이크 오브젝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베이크 오브젝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스플라인 모션으로 이제 확정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재생했을 때 훨씬 이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럼 이거 이제 반도체 모양으로 바뀌죠, 아이콘이. 자, 얘를 돌출시킬 거예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근데 익스트루드에다가 얘를 바로 넣지 않고요. 그 커넥트를 하나 생성할 거예요. 얘가 그냥 하면은 조금 오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커넥트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커넥트의 그 오브젝트 경로로 헬릭스를 끌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커넥트를 익스트루드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커넥트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객체를 인식하게 해주죠. 그래서 얘가 스플라인 객체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익스트루드 선택하시고 오프셋. 근데 오프셋이 지금 밑으로 가죠. 얘를 마이너스로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한 600 정도 주시면은 위로 쫙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카페트 말린 것처럼 되는데, 재생하시면 이런 상태. 자, 이런 상태가 되고요. 여기까지 잘 됐나요? 일단은 중간 저장할게요. 3월 18일. 네, 헬릭스 스플라인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좀 이렇게 최종 구도는 여기서 이게 가까이 이렇게 이제 장미꽃처럼 보시면 되고요. 자, 두께를 좀 줘야 되겠죠? 두께는 뭐 클로우드 서페이스 클로우드 서페이스를 생성해 주시고요. 짠,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익스트루드를 클로우드 서페이스로 넣어주시고, 클로우드 서페이스의 틱네스 1cm 1cm 주시면 두께가 이렇게 나오죠. 조금 더 두껍게 하려면 뭐 1.5 정도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0초부터 재생하시면은 이런 동작. 뭐 이 상태에서도 일단은 뭐 크게 오류는 없죠. 이런 상태고, 가운데가 이렇게 좀 말렸다가 풀렸다가 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सब디비전을 한 2 정도 이렇게 조금 올려보셔도 되는데, सब디비전을 조금 올려주면은 얘가 약간 이렇게 좀 주름이 좀 나와요. 그래서 1이나 2 정도 보시면 되고, 1로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럽게 보면 되니까. सब디비전 올려주면은 굴곡이 조금 더 세밀해지긴 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려면 1로 놔두고, 조금 더 굴곡이 나타나려면 2로 하시면 되고, 2나 3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헬릭스 헬릭스가 아니라, 헬릭스는 뭐 수정할 건 없고요 지금은. 이게 터뷸런스의 움직임을 나는 좀 바꾸겠다. 뭐 터뷸런스의 스트렝스를 한 80 정도 올리고, 프리퀀시는 한 70으로 낮추겠다 하면은 변화가 없어요. 지금 스트렝스를 낮추나 올리나 똑같아요. 그죠? 네. 왜? 얘는 지금 베이크 했기 때문에, 베이크한 상태에서는 그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수정을 하시려면은 요 베이크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헬릭스 선택 옆에 다이나믹 태그 선택하시고 캐시 탭에 가서 베이크 오브젝트 밑에 뭐 클리어 오브젝트 캐시 요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클리어 하신 다음에 지금 터뷸런스를 제가 스트렝스 80, 프리퀀시 70으로 좀 낮췄고요. 그러고 나서 이 헬릭스의 다이나믹 캐시 탭 베이크 오브젝트 다시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베이크 안 하고 재생하셔도 되는데 뭐 조금 느릴 뿐이죠. 그냥 그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터뷸런스 수정하시면은, 자 이제 수정해서 아까보다는 좀 동작이 커졌죠. 제가 그
터뷸런스의 스트렝스를 좀 80을 올려서 동작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수정하실 때는 베이크 한 거를 클리어 해주시고 결과를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모델링 뭐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여기 마무리는 머터리얼 주면은 쉬는 시간 될 것 같군요. 재질을 하나 생성해서 자, 마음에 드는 색으로 뭐 붉은 장미꽃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클로즈에다 주셔도 되고 섀도우가 저는 높은 색으로 해볼게요. 색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라이트를 하나 생성해서 자, 라이트를 쫙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해가지고 라이트를 하나 배치 약간 멀리 하나 놓고요. 라이트 인텐시티를 한 110 정도 줄게요. 그래서 밝게 자, 이렇게 해서 짠 가까이 보시면은 자, 약간 장미꽃 같은 느낌의 아트적인 표현이 됐어요. 파란색으로 하시면은 약간 물결 같이 보이기도 할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색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시고요. 자, 지금 3개 했는데 잘 안 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요거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우리 에미터로 이제 파티클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를 따라서 파티클이 쭉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방향은 잡을 수 있죠. 윈드라든가 뭐 디플렉터, 어트랙터 이런 거를 방향은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경로를 따라가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연구를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쭉 파티클이 어떤 시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디자인의 흐름을 좀 만들 수 있어요. 자, 잠깐 쉬었다 이어가 보죠.